안녕하세요. 부동산 멘토링의 이춘환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금 이제 촬영하는 내일 12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9.13 대책 후속 조치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지금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 청약의 기회를 더 넓게 준다. 그리고 공공 분양이라든가 민간 분양에 있어서 전매 제한의 기간을 지금 최대 8년까지 지금 연장했고요. 그 다음에 실거주 요건도 강화를 해서 실거주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이런 규칙이 돼서 긍정적인 부분은 어찌됐든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아파트 분양가 대비 입주했을 때 많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득이 조금 이제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진다는 건 되게 긍정적인데, 또 하나 걱정되는 모습은 지금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점점 이제 거래 절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전월세도 지금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월세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는 지금 매매가 안 되면 전월세도 더 안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단순히 매매나 전월세의 문제가 뭐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뭐 이삿짐 센터도 이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를 가게 되면 우리가 집도 수리하게 되고 인테리어 업자분들도 또 일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사를 다니면서 대출도 활용하면 금융업 쪽도 해당이 될 테고요.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들의 경기도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고, 또 최근에 인허가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시장의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건설업 하시는 분들도 인허가가 지금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매수를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래가 줄어들면서 건설업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매 제한을 길게 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이제 단기 차익을 못 가져가게 하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오랫동안 그 보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고, 그런 부담이 경기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바뀐 것 중에서 그 신혼부부 청약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이제 제외가 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시 청약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이 2년이 있어야만 이제 다시 청약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주택자들 중에서 그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주택을 매도해야만 입주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용을 보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주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청약을 받았을 경우에 이거를 주택 처분하지 못하면 계약 해지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예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이 강화가 됐는데요. 전매 제한은 지금 이제 공공 택지에서는 지금 최대 공공 분양이 됐든 민간 분양이 됐든 최대 8년까지 연장이 되었고요. 민간 택지 부분에서는 지금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기간, 거주 의무 기간이라고 됐죠. 이 거주 의무 기간이 강화가 되었는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거주 의무 기간은 지금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도시나 아니면 수도권에 지금 많은 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 지금 전매 기간이 최대 5년까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쪽의 부동산 시장은 그냥 전체가 올스톱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새로 진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지금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분당 판교 근처나 뭐 대장지구 같은 곳에 분양을 하게 되면 분당이라든가 이런 수지라든가 이런 용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으면서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좀 새 아파트로 옮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중지되어 있다는 거는 이제 부동산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좋은 건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신혼부부 청약 같은 경우에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주택 청약의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서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청약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과연 어느 것이 더 나한테 유리한가? 왜냐하면 청약을 하면 당연히 많은 이익을 보지만 청약 경쟁률이 워낙 세다 보니까 사실 당첨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연 청약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 형편대로 집을 매수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들의 현금 보유 상황 그리고 또 거주지가 과연 어디인지 지금은 이제 청약을 받아서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 가서 실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청약을 해야만 어떤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올 겨울에 주택시장이 지금 거래가 이제 줄어들어서 조금은 차가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곳들은 서울 중심이나 수도권 또는 뭐 새로운 교통망이 확장되는 그런 곳들이 아무래도 여전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은 전월세 가격이 좀 내려가더라도 매매가는 앞으로 더 좋을 거라 예측이 되는 지역들도 있고요. 그리고 매매가가 여전히 계속 강세를 보이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께서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지금 멈춰 있다고 해서 투자할 곳이 없느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9.13 대책 이후 사실상 대출 문제가 가장 강력한 한방이었는데요. 그래서 집장만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수도권과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그런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답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내가 맞는 지역과 내가 맞는 부동산 매물이 어떤 것인지 잘 찾아보시길 바라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비스트의 이춘남 본부장이었습니다.